K-팝이 한물 같다는 말이 나오던 바로 그때 하이브는 20살도 되지 않은 5소년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었다. 그들은 음악을 부수고 안무를 깨뜨리며 보이그룹 세대 전체에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었다. 코티스는 빅히트 뮤직과 하이브 소속의 5명의 10대 멤버로 구성된 보이그룹이다. 마틴 제임스 주훈 성형 건호로 이루어진 이들은 2025년 8월 18일 데뷔했으며 같은 해 9월 8일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했다. 이 앨범의 제목은 바로 색을 선 밖으로 칠한다는 의미를 담은 컬러 아웃사이드 더 라인스다. 힙합의 자유로움과 거침없음을 담은 이 앨범은 멤버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작품으로 젊은 창작자 크루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들의 뮤직비디오와 콘셉트 화보는 서울이 아닌 로스앤젤레스의 거리에서 촬영되었다. 자유로운 스트리트 분위기와 프리스타일 감성이 물씬 풍기는 영상들은 기존 K-팝 보이그룹의 화려하고 계산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이브는 코티스를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이은 빅히트의 세 번째 세대로 자리매김시켰다. 힙합과 자유로운 창작 정신으로 보이그룹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는 K-팝 남성 아이돌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오던 시기에 등장한 신선한 시도였다. 지난 4년에서 5년 동안 걸그룹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새로운 보이그룹들은 큰 파장을 만들기 어려웠다. 많은 사람들이 K-팝 남성 아이돌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여러 논란과 갈등 속에서도 계속해서 확장을 이어갔다. 뉴진스 아일리 투어스를 거쳐 코티스에 이르기까지 하이브는 안전한 공식을 따르기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콘셉트를 시도하며 가지를 뻗어나갔다. 팬들의 초기 기대는 명확했다.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후배라는 타이틀은 곧 성과에 대한 압박과 선배들처럼 큰 음악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의미했다. 그러나 빅히트는 코티스를 완벽한 아이돌이 아닌 자유로운 크루로 소개했다. 메인 보컬이나 메인 래퍼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고 자체 제작을 강조하며 Z세대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것에 집중했다. 컬러 아웃사이드 더 라인스라는 앨범명에서 따온 코티스라는 그룹명은 틀 밖으로 색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K-팝의 기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겠다는 정신을 상징한다. 음악적으로는 K-팝과 힙합 트랩 분배배, 사이키델릭 록까지 섞어낸 독특한 사운드를 선보였다. 가사는 젊음 거침없음, 자유로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담았다. 선공개 곡 고는 힙합 사운드가 짙게 깔린 트랙이다. 틱톡에서 바이럴될 만한 쉬운 챈트와 선을 넘어 달려나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가사가 특징이다. 뮤직비디오에는 10대 소년들이 거리를 달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자유롭게 춤추는 모습이 담겼다. 화려한 비주얼보다는 거친 에너지로 시작하겠다는 코티스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 곡은 기존 아이돌 음악이 추구하던 완벽하게 다듬어진 사운드 대신 날것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타이틀곡 What You Want는 미국 아티스트 티조 터치다운과 협업한 영어 곡이다. 이는 하이브가 힙합을 글로벌화하려는 야심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뮤직비디오는 복싱링에서 촬영되었고 핸드헬드 카메라로 찍어 불안정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주었다. 안무는 절반은 프리스타일 절반은 포메이션으로 구성되어 로봇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기존 보이그룹의 스타일을 깨뜨렸다. 특히 이 곡의 프로듀싱 과정에서 멤버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들의 음악적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수록곡 패션은 힙합과 록이 섞인 트랙으로 거리를 산책하며 자신의 스타일대로 입고 싶은 것을 입는 자유로움을 표현했다. 이 곡 역시 코티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가사 속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젊은 세대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런 태도는 획일화된 아이돌 이미지에 지친 팬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컬러 아웃사이드 더 라인스는 서클 앨범 차트에서 2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에서만 약 96만 8천 장이 팔려 한국음악 콘텐츠 협회로 우터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또한 빌보드 200과 월드 앨범 차트에도 진입했다. 앨범 수록곡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글로벌, 200, 베트남, 핫팩 등 여러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데뷔 초반부터 국제적인 확산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는 데뷔 그룹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수치였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이는 코티스의 음악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젊은 세대의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티스는 아직 드라마나 영화에는 진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리얼리티 다큐멘터리 What We Want는 데뷔 과정을 담은 실제 드라마나 다름없는 콘텐츠로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정이 역과 없이 담겨 있었다. 멤버들의 고민 갈등 성장 과정이 솔직하게 그려지면서 팬들은 코티스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코티스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그들의 음악이 너무 시끄럽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패션이라는 곡은 몇몇 K-팝 리뷰 블로그에서 매우 혹독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전통적인 팬덤이 선호하는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바로 이 거칠고 자유로운 마치 차고 밴드 같은 느낌이야말로 진정성을 만들어낸다는 평가도 있었다. 컬러 아웃사이드 더 라인스라는 슬로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는데 일부는 K-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한 반면 다른 일부는 아직 음악적 완성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멤버들의 나이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가장 어린 멤버는 2009년생으로 대부분이 16세에서 17세에 불과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콘텐츠가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시에 바로 이 10대라는 나이가 코티스를 진정한 Z세대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억지로 성숙한 척하지 않고 학생들의 언어로 직접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또래의 팬들은 코티스의 음악과 메시지에 강하게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응원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코티스의 가사를 인용하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졌다. 이런 논란들은 K-팝이 하락세에 있다고 여겨지던 배경 속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보이그룹 시장은 포화 상태였고 데뷔하는 팀은 많았지만 글로벌하게 주목받는 그룹은 드물었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이나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복사하는 대신 코티스를 젊은 아티스트가 직접 만들고 촬영하고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였다. 칭찬과 비판을 모두 받아들이며 K-팝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이었다. 뮤직비디오 Go What You Want 패션은 발매 후 몇 주 만에 각각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틱톡과 릴스에 올라온 무대 영상들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달성했으며 특히 2025년 코리아 틱톡 어워즈 무대는 큰 화제가 되었다. 코티스는 틱톡 어워즈 코리아에서 글로벌 루키상을 받았고 2025년 마마에서는 베스트 뉴 아티스트 올해의 노래 및 아티스트 베스트 코러그래피 등 여러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이는 데뷔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룬 성과로 업계 관계자들도 놀라움을 표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드디어 진짜 힙합을 하는 보이그룹이 나왔다며 환영했다. 포스터 속 아이돌이 아니라 실제 친구처럼 보여서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방탄소년단이나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비교하며 음악이 너무 서양적이고 한국 중장년층 대중의 귀에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코티스가 하이브의 실험 대상, 즉 실험용 쥐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티스의 음악 방향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이는 오히려 그룹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국제적인 반응은 더욱 긍정적이었다. 해외 언론은 코티스를 올해 가장 멋진 K-팝 데뷔라고 평가했고
방탄소년단의 동생 그룹이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고 표현했다. 베트남과 아시아 지역 팬들 사이에서도 게시물이 바이럴되었으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후 6년 만에 K-팝 열풍을 다시 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과 유럽의 음악 매체들도 코티스의 음악을 주목했는데 특히 힙합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코티스의 사운드가 호평받았다는 점은 의미가 컸다. 코티스의 강점은 명확하다. 첫째는 자체 제작과 자기 이야기다. 여러 멤버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일릿 르세라핌의 곡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음악적 신뢰도가 높다. 단순히 곡을 받아 부르는 아이돌이 아닌 것이다. 둘째는 화려하지 않은 거리 감성이다. 찢어진 청바지 티셔츠, 로스앤젤레스 거리, 흔들리는 핸드헬드 카메라는 스트리트 문화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정장이나 교복 같은 기존 콘셉트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다. 셋째는 Z세대의 사고방식이다. 가사는 세상을 구하거나 우주를 노래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원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하고 싶은 방식을 담아낸다. 이런 메시지는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 바이럴되기 쉽다. 코티스가 이 자유로운 힙합 노선을 유지한다면 하이브 제국 안에서 Z세대와 알파세대를 대표하는 그룹이 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이 조니앤son의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세대를,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2000년대 후반 세대를 대표했던 것처럼 말이다. 데뷔 미니 앨범만으로 100만 장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하고 맘에 노미네이트되며 신인상을 받은 것은 향후 2년에서 3년 안에 아시아 투어와 국제 협업의 기반을 다진 것이다. 하이브의 전략은 독특하다. 많은 기획사들이 방탄소년단의 공식을 복사하거나 바이럴되기 쉬운 걸그룹을 따라가려 할 때 하이브는 명확하게 구분했다. 방탄소년단은 사회적 메시지와 제국의 역사를,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청춘과 판타지를, 코티스는 자유로운 힙합과 스트리트 자체 제작과 디지털 및 글로벌 Z 세대를 향한 강한 방향성을 가진다. 동시에 하이브는 라틴 보이 그룹 산토스 브라보스와 힙합 교육 프로그램 히스 이즈 베이스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이돌 생태계를 다극화하고 있다. 단일 시장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결론적으로 하이브는 하나의 그룹으로 K-팝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코티스를 아이돌이 곧 창작자라는 모델의 사례 연구로 삼아 저 다음 세대 연습생들을 위한 길을 열고 있다. 코티스는 2025년 8월 18일 데뷔하여 컬러 아웃사이드 더 라인스로 약 100만 장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고 여러 국제 차트에 진입했으며 글로벌 루키상과 마마 노미네이트를 받았다. 이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돌은 아니었지만 글을 쓰고 랩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며 칭찬과 비판을 모두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 아티스트의 가장 진실한 모델이다. 만약 코티스가 자유로운 힙합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음악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5세대 K-팝 물결을 상징하는 슈퍼 루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K-팝이 쇠퇴하고 있다는 말은 성급한 판단에 불과했음을 증명할 것이다. 앞으로 코티스는 아시아 지역 미니 월드 투어나 쇼케이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티조 터치다운에 이어 미국 프로듀서나 래퍼와의 추가 협업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다큐멘터리 What We Want와 비하인드 리얼리티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